자,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벽시계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? 이동영 차장, 벽시계가 왜 변화의 이야기에 속했나요? 예,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벽시계 두 개가 보이는데요. 네. 똑같은 벽시계입니다. 하나는 네.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붙어 있었던 벽시계고 오른쪽 사진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의 모습입니다. 네.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. 박근혜라는 그 이름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놨다고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니까 네. 그 이름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게 불편하게 보였겠죠. 그래서 이 사진은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이 출입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출입관. 거기에 걸려있는 이 벽시계인데요. 거기에 그 벽시계를 떼어내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. 떼어내는 대신에 스티커를 붙여서 네. 전 정부의 흔적을 좀 지우려는 건 아니냐 네. 이런 이야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굳이 건전지만 넣으면 잘 가는 시계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좀 검소하게 좀 아껴 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여상환 변호사는 이 시계 얘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? 글쎄, 그 시계 이름,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 가리는 게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맞는가? 네. 우선 그 생각도 듭니다. 사실 정신이 중요한 거지. 그 이름 하나 주어졌다고 해서 네. 전 정권을 갖다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정권이 출발했다는 걸 보는 건 좀 제가 생각에 무리 같고 오히려. 네.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있죠. 대통령 바뀌면 바뀌는 게 워낙 많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전 대통령이 어떤 쓰던 물건은 이 전부 다 역사 기념물이거든요. 네. 잘못된 정권도 우리가 그걸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는 방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계속 역사로 좀 보존해 두고 네. 우리가 반성도 하고 네. 다른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네. 하도록 놔두는 게 네.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 스티커만 띄면은 그대로 다 사인 다 보이니까요. 저런 시계는 아마 저희 스티커만 떼면 경매에 내놓으면 상당히 고가로 팔릴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과거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5.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이 부분도요. 문재인 대통령이 재창하도록 지시를 했고요. 또 이 역사교과서,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를 했습니다. 그 관련된 영상 직접 보시죠. 대통령께서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셨습니다. 이와 함께 문 대통령께서는 제37주년 5.18 기념식의 재창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여 부르도록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하셨습니다. 자,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은 사실 과거에 국회의원들끼리 굉장히 싸웠어요. 노래를 하네 마네 입만 뻥긋뻥긋하네 나는 안 부르네 그랬었는데 자 이런 내용들 이게 지금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된 지시사항인가요?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고요. 그리고 저는 저걸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. 5.18 기념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렇죠. 근데 1997년에 5.18 그날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네네.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재창을 해왔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재창을 안 하기 시작했고요. 그래도 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고 곧 일주일 후면 5.18 기념일을 정부 기념일로 다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즉각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제가 볼 때는 네. 어떤 대통령이 뽑히면요. 네. 그 사람에 대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는 네. 저렇게 재창으로 지금까지 합창이었죠. 네. 재창으로 바뀐 거는 또 그리고 정권 초기에 바꿔야지 네. 나중에 또 무슨 싸우다가 결국 못 바꾸니까 네. 문재인 정권에서 빨리 바꾼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요. 자, 이 질문이 이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초기에 국정개혁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관용과 화해를 우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했는데 59.2%가 국정개혁을 우선시해야 된다.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.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,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가장 많은 비율인 20%가 적폐청산과 개혁 쇄신을 할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표를 던졌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두 번째가 정권 교체,
세 번째가 인물 이미지가 좋아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. 하여튼 국민들의 뜻은 지금 적폐청산과 개혁, 쇄신에 대한 열망이 가장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소통을 우선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. 오늘요,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공사 현장에 간식을 들고 찾아왔다.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. 네, 어떤 얘기입니까?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직 네. 청와대 관저에 입주를 안 하고 있죠. 그렇죠. 지금 홍은동에 있죠. 예, 안 하는 이유가 원래 대통령이 바뀌면 그 전에 살던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그 가구 배치라든지 도배라든지 특히 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내부를 많이 수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그랬죠. 있습니다. 그거를 이제 그 새 대통령 부부의 의사를 반영한 또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. 네. 그걸 이제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요. 근데 네. 이제 김정숙 여사는 선거 과정에서도 유쾌한 정숙 씨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렇죠. 늘 웃고 다니고 네. 밝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아주 편하게 스킨십을 했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렇게 간식거리를 싸들고 청와대 관저에 가서 도배하는 사람들과 도배하는 분들, 네. 뭐 리모델링 하시는 뭐 목공들 이런 분들한테 다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 이렇게 오늘 전해졌습니다. 여기 사파에 보니까 이 사이다, 음료와 바나나가 살짝 이렇게 보이네요. 그러니까 그 일하시면서 드시라고 간식을 사갖고 갔다.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또 다른 장면에서도 잡혔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죠. 예, 국회 방문했을 때의 장면인데요.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한 지지자가 대통령님을 애타게 불렀고 다시 내리네요. 닫히는 순간에 다시 문을 열고 나와서 누가 날 불렀어요? 라고 하면서 자신을 불렀던 지지자에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 모습 아니냐 이런 그 화제의 동영상 모습입니다. 애칭을 붙이고 팬심을 담으면 대통령한테도 저렇게 반말을 할 수가 있군요.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. 뭐 저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, 의견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.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국정 역사 교과서만 놓고 봐도 이게 왜 국정 교과서를 하려고 했었는가 이 점도 좀 고려를 했더라면 왜냐하면 기존의 그 검정 교과서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.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내용이 적지 않았다.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추진되는데 다만 그 절차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그 앞뒤 맥락 없이 국정교과서는 적폐다라고만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다는 게 그런 것도 일종의 소통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한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인이라는 게 아마 문재인의 아마 애칭입니다. 끝자만. 사실은 국민들한테 그런 애칭을 듣는다는 거 있죠. 대단한 영광입니다. 그렇죠. 미국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상당히 국민들의 인기가 많은데 전부 아이크라고 이렇게 줄여서 애칭을 불렀거든요. 보통 그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애칭 부른 경우가 좀 드문데 그런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애정이 아주 크다. 이걸 볼 수 있습니다.